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전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 주말 이틀간 정말 아주 세게 양측이 전투를 벌였나 봅니다. 이틀간 거의 2,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전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중동에서는 외교전에서 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금 정상들을 개별 면담을 하고 회담을 했는데, 하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카타르, 튀르키예 등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이 하마는 고립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마라고 보다는 이제 H 이렇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네임으로 하면 노딱을 붙여버리니까요. 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주말 이틀간 1,070명 그리고 930명을 사살했다라고 밝혔으니 이게 맞다면 정확하게 2,000명을 이틀간 죽였다라는 거죠. 전차는 이틀간 각각 7대와 4대 격파, 장갑차는 13대와 11대 격파, 차량은 11대와 22대 격파, 특수장비는 1대와 2대 격파, 야포 역시 적습니다. 10문과 8문 격파, 다른 점 로켓은 그저께 1문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는 18대와 1대 격추, 미사일은 각각 한 발씩 요격을 했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이런 장비들은 이 병력 손실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통적으로 알려오는 그런 주장하는 오신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대부분의 사상자가 기관총, 박격포 등의 사격에 의해서 나온 사상자다. 그러면 기관총 같으면 이제 가시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고, 박격포도 아주 근접한 이 사격이니까,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양측이 초근접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발견을 하면, 이 드론이 발견을 하면 30초 내로 박격포탄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의 주장인데, 그리고 30초 만에 박격포탄이 날아오고 또 드론에게 탐지가 되면 3분 내로 곡사포탄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드론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제가 주말간에 이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군 한 달에 3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해외 지원 빼고 자기 자체적으로 한 달에 5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다라는 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제가 주말간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예비군들도 이제 드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도 정말 전향적으로 드론봇 전투단 있으니까, 그거 몇 명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위하고 말 게 아니다라는 거죠. 30만 대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이 발견하면 30초에 박격포탄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드론이 이제 대세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69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은 어렵다라고, 요즘 며칠 연속으로 계속 어렵다라는 말만 하죠.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친러 헝가리 총리와 만나려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이 두 나라가 지금 친러 정권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선거에서 이기고 지금 젤렌스키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셴코가 선거에서 질 때는 비리 대통령 이런 프레임이 강했는데, 요즘 보니 이 포로셴코가 아주 애국이구나, 그래서 요즘 애국노 이런 그 별명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선거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또 포로셴코가 정적으로 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친러 프레임을 씌우는 정적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빈스키 의원은 미결수 시설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 즉 미결수 시설의 구치소죠. 여기에서 두들겨 맞았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 인민의정, 그러니 현재 여당이죠. 젤렌스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인데 반역죄로 지금 기소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반역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지금 구치돼 있고 반역죄로 기소되어 있냐, 나는 친 트럼프 성향의 이제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관련한 그 자료를 넘겨줬다고 지금 추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이든의 압박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들겨 맞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클리츠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권투 선수예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높은 권투 선수라서 정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는 곧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정적을 뭐 마구마구 제거하고 이 전쟁을 빌미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독재 국가가 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권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연일 샤헤드 드론을 주 야간 공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루에 10발에서 한 20발 정도의 드론을 변전시설 또는 뭐 송전시설, 발전시설 이런 전력 관련한 시설을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폴란드 운송업자들이 국경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원조 물자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이 아주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 물자 수송 그 물량을 자기들이 수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나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은 아니 우리도 국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날라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먹어버리니 우리는 지금 할 게 없다.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지금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폴란드의 감정이 안 좋아졌다. 지난번에는 식량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너무 싸게 식량을 팔아버리니 폴란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됐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거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타브리아 작전군, 즉 자포리자 지역에서 공세를 주도하는 그 지역 전투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는 이 전선에서 즉 자포리자 전선에서 포병 그리고 항공기 폭격 이런 것들이 감소했다. 자기들 이제 선전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마린카 공략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 마린카 즉 도네츠크 시에서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시가 마린카고 서북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시가 아우디우카죠. 이 두 도시를 작년 이 전쟁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린카 한번 뺏겼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반격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한 4월부터 지금까지 마린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뺏겨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대를 계속 하나씩 빼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79 공중 강습회단을 마린카에 놔뒀는데 그것도 이제 빼서 마린카는 완전히 러시아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일대에 드론 공세를 강화해서 교도보를 두고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도를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쪽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이 도하 공세를 하고 있죠. 교도보를 확보하고 있는데 뭐 영역은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투입을 하지 않으면 쑥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거라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드론으로 인한 폭격 아주 많죠. 여기저기 드론. 그 대신 러시아는 항공 폭격 강북쪽에 노바카우프카 북쪽의 항공 폭격 그리고 헤르손 시내 쪽으로는 포병 포격 등을 해서 이 중화기 폭격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게 지금 부족한 듯 드론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포격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뭐 계속 공세는 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판스크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해서 좀 성과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제한적인 역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역습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역습하지 않으면 훅 밀리니까 전선 유지 차원에서 역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경합치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더 이 지역에선 차츰 밀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해서 포위망을 더욱더 조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봤고요. 이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 즉 IDF는 교전 재개 후에 2명이 전사했는데 따라서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70명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2명 전사자 중에 한 명은
10월 14일 날, 즉 가자 지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전투를 하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상전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로 봐야 되는지 그건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와디 가자 이남 지역에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실시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와디 가자 북부 지역에도 뭐 폭격 굉장히 이제 많죠. 이제 공격을 재개했으니까 많은데 남쪽은 더 많습니다. 여기 이제 칸유니스 이 지역에 아주 많은 이 포격을 했고, 그리고 그 북부 지역, 중부 지역에서 포격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도 이스라엘 쪽으로 포격을 뭐 꽤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지금 포격을 하는데 이스라엘군은 공군이 들어가서 폭격을 이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DF는 H의 세자이아라고 하는 이 지역 그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방어하는 대대장이 있는데 위산 바트라고 하는 이름의 대대장인데 이 사람을 공습으로 폭격으로 제거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상전을 줄이고 이 가자지구 내에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라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만이 유일한 승리 해법이다 라고 하며 미국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한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 지금 이 마당에 공격 줄이고 민간인 지원해라, 이게 무슨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죠. 완전히 지금 이 해리스는 그 정치적 어떤 인지도, 위상, 초반에 바이든이 취임하던 그 시절하고는 너무나 다른 어떤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이름 한번 내려고 마이크 한번 잡았는지 이런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상전 우리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완충지대 설정해서 가자지구 더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전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 통치하는 거 용납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할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후에 가자지구 주변 완충지대 설치를 놓고 의견 대립 중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완충지대 한다. 그리고 미국은 그 완충지대 하면 지금 있는 장벽 밖에다 완충지대 할 게 아니고 안으로 밀어 넣어서 할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데 안으로 더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이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갈란트 국방장관은 즉 H들은 힘만을 이해한다. 즉 힘만 통한다 이거죠. 말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멸될 때까지 타격할 거다. 타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에 가서 아파치 조종사용 헬멧을 쓰고 이런 현장 지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멸될 때까지 타격하라 라는 지시를 내린 국방장관입니다. IDF는 중부 지역의 아이언돔 오발 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하마 H들의 이 로켓탄이 날아오니 아이언돔이 날아올라서 요격을 하러 올라갔는데 한 발이 퓨슈슉 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청년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기계의 신뢰성 문제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이란이 날려 올린 모하제르 6라는 드론을 요격했는데 격추는 안 했다. 이게 뭐냐? 사랑은 했지만 바람은 안 피웠다 그 말인가요? 여기 지금 항모가 있어요. 그리고 드론이 있어요. 드론 위에 헬리콥터가 지금 보면서 같이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드론이 여기 와서 우리 항모 전단을 감시하고, 무인 정찰기니까 감시하고 있길래 우리가 그거 요격했다. 요격했으면 공격한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킹 좀 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이런 미국하고는 완전 다른 이런 그 무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육군 참모총장이 이라크 민병대 지도자 소집 그리고 회의를 하러 이라크에 갔는데 완전히 그냥 국빈급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소장이에요. 여기는 소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전용기 타고 가니까
레드카펫 깔아주고 각 군에서 다 나와서 지금 격려해주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지금 국빈 대우를 해주면서 친이란 민병대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뭔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들 지금 이런 식으로 무능력하게 하지 말고 더 세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이런 지시를 하러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아츠학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 지난주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의 두바이 방문 기간 중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국가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H 조직 박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입니다. 비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던 나라들도 사실상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아랍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특히 지난 10월 7일 사건을 주도한 무장단체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H조직을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현지 시각 12월 2일 보도했습니다. 하레츠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UAE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거의 모든 아랍 국가 지도자들이 H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말라라고 말했으며 해당 국가 지도자들 역시 H를 국내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비공개 회담들은 헤르초그 대통령이 11월 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열렸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억류되어 있는 인질 석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 의제는 H조직 완전 박멸과 전후 처리 문제였다고 하레츠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서 아랍 국가들에게 H조직에 대한 지원 중단과 소탕작전 협조, 전후 가자지구 내부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 전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아랍 국가들은 H조직 완전 박멸을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가자지구 안쪽에 추가적으로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구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직접 통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레츠는 전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H조직과 연을 끊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10월 말 H조직 고위 간부들의 성토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H의 무사 모하메드 아부 마르주크 정치국 부의장은 현지 시각 10월 29일 아랍권 뉴스 채널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아랍 정권들은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뒤로는 H를 제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라고 성토한 바 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31일 알가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 역시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는커녕 노약자들을 구하기 위한 구호품조차 보낼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아랍 국가들을 맹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특히 H조직의 든든한 뒷배였던 튀르키예와 카타르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은 아랍권 매체들을 통해 현지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칸 유니스에서는 해당 조직원이 알자지라 방송의 생방송 중계에 난입해 알라가 튀르키예와 카타르에 복수해야 한다 라며 성토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H조직 박멸 지지 입장 표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및 수뇌부 제거 공작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튀르키예와 카타르를 오가며 은거 생활을 해온 조직 지도부들, 이제 다른 피난처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랍죠. 아랍 국가들 역시 이 H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죠. 왜? 그들이 자기네들 나라에 들어와서 자꾸 선동 공작을 해서 자기네들 나라에 있는 선량한 무슬림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부담스럽게 자꾸 개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퀴벌레 같은 그런 이 박테리아 같은 세포 정식을 해가는데 그게 나쁘다, 정권 유지 나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쟤들 다 없애도 우리 찬성이야. 이렇게 다 했다라는 건데, 자, 첫째, 하마스 우리 이제 지원 안 한다. 자, 공통적으로. 둘째, 이 가자지구 민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셋째, 그러나 완충 지역 설치는 반대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으로, 장벽 안으로 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넷째, 직접 통치 반대한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 H에 대한 지원을 안 한다라고
라는 건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소멸될 때까지 군사작전하는 거 지지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헤르초그 대통령이 알라흐얀 UAE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또 다른 나라 뭐 카타르, 튀르키예 다 이제 회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게 그러면 이 방송 통제가 되어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냐? 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알자지라가 가자에 들어가서 이 현장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H 조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배신자 튀르키예와 카타르를 알라가 징벌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자지라가 카타르에서 지원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그럼 카타르 왕국인데 이 완전히 뭐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확 돌려버렸다 라는 건데, 여기 가자 내에 있는 조직원이 이 상황을 알 정도면 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 팽배해 있고 이렇게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은 더욱더 궁지로 몰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 지도부가 카타르에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5성급 호텔, 포시즌소 호텔 뭐 이런데 지금 계속 장기 숙박을 하고, 또 튀르키예도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카타르 정부에서 튀르키예 정부에서 경호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 이렇게 안전하게 있겠죠. 그런데 이 모사드가 해외에 있는 이 최고 수뇌부들, H 최고 수뇌부들, 얘들 우리가 다 제거 공작 들어갈 거야 라고 선언했죠. 자, 그런데 이제 카타르와 튀르키예 정부가 얘들 소멸하는데 찬성한다 라고 했으면 이제 이 경호 걷어버리겠죠. 걷어버리면 곧 뭔가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그냥 이 아랍 세계에서도 무슬림 세계에서도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짓을 저지른 H.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그들을 지지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 향하죠.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